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그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연말 정국을 좀 예상해 보면서 국진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진보 세력은 어떻게 이 연말을 보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다가올 정국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또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양당 세력에 의해서 이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진보 세력들이 원내 진출에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신념으로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생겼냐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이라 정의하고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쓰는데 이게 또 어떤 이 종교적 비리프나 이런 것하고는 좀 아예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종교적 신심하고는 또 달라요. 종교적 신념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건 신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념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 먹는 건데 야, 이거 좀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념은 개인의 삶을 내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신념 없는 삶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신념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신념은 철학적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철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과학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증거를 대고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과학은 사실은 사회현상들을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논증하는 과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념은 과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신념은 정확하게 뭐를 얘기를 하면 현실에 개조하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믿음. 이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진보는 신념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전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론조사와 이런 것들 결과를 보게 되면 어쨌든 반윤석열에 대한 정서는 굉장히 높아요. 네. 이거는 명백합니다. 아주 높죠. 60에서 65%. 네. 따라서 반윤석열 국민 항쟁에 네. 무조건 연대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조건 걸지 말고. 네,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무조건 연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진보 세력의 역할을 증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인 거죠. 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혼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혼자 딴 국민들이 생각하지 원하는 걸 받아들여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라. 그렇죠. 근데 주도권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아니, 있을까요? 근데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세력이 약하고 네. 또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굴러가는 것과 그 다음에 정당 정치로 굴러가는 두 개의 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 본다면 요 두 가지가 있는 속에서 우리는 국회에서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당 정치에 있어도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증대하려고 한다면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아스팔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반윤석열 국민항쟁에 무조건 연대하고 그 속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을 때 여러 세력들이 그 반일 운동을 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뭐 등등등등. 이 안에서 누가 그러면 지도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 첫째는 싸움 제일 잘하는 세력입니다. 제일 열심히 싸워. 제일 열심히 싸우는. 그렇죠. 일본군이 막 쳐들어오면 다 튀고 이런 놈들은 나중에 말빨이 안 서요. 그런데 그때 제일 열심히 싸운 세력이 결국 주도권, 지도력을 확보하게 그렇죠. 됐다. 예. 또 하나는 도덕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아까 싸움 열심히 하는 것과 통하는 얘기겠지만, 그리고 저는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일본 놈들 몰아내자, 죽이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일본을 몰아내고 이런 세상을 건설하자. 그게 마음에 들어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도력을. 그렇게 본다면 진보 세력이 그러한 것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그 역할을 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하는 네, 것 못하고 같아서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용감하고 맨 앞에 싸우고 헌신적으로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고 있어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대안 미래에 제시를 대한 해야 대안 되고. 제시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사실은 뭘 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어차피 내년에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거 시기의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려고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참여는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요? 뭐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참가할 생각은 있죠. 각계, 예, 각계로. 각계로.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각계로 해서 문제다. 각계로 해서. 왜?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이제 아마 오늘 어젠가요? 뭐 좀 머니투데이 아주 희한하게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뭐 그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 어허. 왜 합의를 했냐? 그게 이준석 유의 제3지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둘이서 짬짬이 둘이서 했다? 짬짬이 했다. 그게 나왔어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건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제가 볼 때는 머니투데이가 빨대로 어느 다른 쪽에 그 이제 국민의힘 어딘가에 대고 이제 그냥. 그걸 기정사실에서 그걸 밀어붙이려고 아마 이거 이제 사실은 아니다? 소설을 좀 쓴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우리 진보 세력도 현실적으로 지위와 역할을 높이려면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제도. 무조건적인 국민 항쟁의 연대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예. 또 한편에서 현실적인 정치적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거 참여지 않습니까? 선거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선거 참여에 위한 테두리를 어떤 툴 혹은 이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네. 준연동형이에요. 예.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17석을 캡을 씌워서 17석은 병립형이고 30석만 연동형이라고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예. 소위 말하면 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걸 완전 연동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힘들다. 40조 거기까지 힘들면 이 연동형이라도 지켜라 30석을 유지해라 그냥. 지켜라. 이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해왔는데 이거를 5-6개의 권역별 저걸로 자르려고 해요. 예. 그 저번에 얘기하셨죠. 한번 그렇죠. 나와서. 예. 그래서
최소한 이거에 이게 완전 연동형이면 좋은데 완전 연동이 현실 쪽 우리의 힘도 미약하고 또 지금 누가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년 이 셈이라도 그냥 지키고 그 다음에 이걸 권역별로 잘라서 계약하려는 것을 막아야 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연동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진보 정당 계열들도 거기에 연대 틀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요. 해야만 돼요. 그럼 다 그걸 죽으니까. 안 하면 다 죽어요. 왜?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망이 이제 보게 되면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이준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은데 만약에 이것들을 다 지켰어요. 저 말하면 셈이 지키고 예. 전국적 범위에서의 연동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준석류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준석이 치고 나와서 이준석, 뭐 유승민, 예. 그다음에 양양자, 김종인, 뭐 그다음에 금태섭 거기에 이제 정의당에서 또 떠들고 있는 장혜영, 예. 뭐 유효종 이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면 이 제3지대가 제3당이 돼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유력하죠. 진보당보다는. 사실은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그림이 있다. 플랜이. 바다 건너서 그런 플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골드버그. 그러니까 그렇죠. 바다 안 건너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아, 벌써 와 있나요? 와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 예.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예. 그러면 민주당이 그 다수당 소위 말하면 과반 넘어봐야. 과반은 뭐 한 155석, 160석 해봤자 네. 빼내기 좀 하고. 그렇죠. 수박들 좀 데려가고. 수박도 좀 데려가고 예. 검사 동원해서 협박도 좀 해서 좀 선거법 위반 뭐 이런 몇 명 날리고. 몇 명 좀 날리고 하고 예. 그리고 저 제3 거 다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 뭐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그러면 다 나쁜 놈들이 다 거기 그러면 예. 과반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전 예, 하나만 하는 선거입니다. 하나만 하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구도 속에서 임모 씨는 지금 열심히. 사실은 열심히 요소를 터뜨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준석을 붙잡는 척하면서 사실은 야 너 밖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중대 만들어. 그러면 제3당이 연동형 30석에서 거의 열 몇 석을 갖고 가요. 나머지 또 찢어가면서 2%안 되는 것 표들은 또 잘라버리고 또 거기서 또 이 계산해가지고 또 몇 석 더 주고 그러면 얘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제3당 원내 교섭단체. 예. 그러면 또 죽 서서 그렇죠. 걔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진보 세력들이 아직도 제각각 각계 전투하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라고 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번에 제3당이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미래가 없다. 굉장히 아주 불안한 왜 민주당은 자기네들 착각에 빠져 있고 네. 강서 승리 그쪽에 착각에 빠져 있고 네. 그다음 쟤들은 내부에서 딱 아니 이준석이가 왜 윤석열을 지금 때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국민적 정서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이 그거 때리니까 마치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보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네. 그런데 여기 민주당의 수박들은 뭐예요? 이재명 때리기 바빠요. 네. 윤석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는 각계 전투하고 서로 한 자리에 머리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들이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 공작에 의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고 그 그림이 한국에서 이미 그려져 있다. 큰 분에 의해서 이 윤석열 대가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포쟁이들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면 진보 세력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항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무조건 연대하고. 현재의 선거제도라도 지켜내고.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도 만들어서 같이 연대하고. 연대해서 제3당으로 그렇죠.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차라리 진보 세력 키워줘라. 같이 손잡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지금 이중대로 그럼요. 지금 등장했는데 그럼요. 이쪽도 이중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군은 하나 만들어야 우군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제도를 열심히 싸워서 그렇죠. 잘 같이 해야 되겠죠. 지켜내고. 근데 그렇게 지켜냈는데 여기가 갈라지고 해가지고 3당이 안 되고 저 3당을 이준석이 내가 되면 죽수없다 죽수석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안 우려가 된다, 있다.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정신 좀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